세그멘테이션이 이제 디텍션보다 덜 복잡한 이유는 디텍션 같은 경우는 박스가 몇 개 나올지 모르는 거죠. 물체가 몇 개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브젝트가. 반면에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각 픽셀별로 레이블을 어사인하는 거라서 뭔가 적어도 아웃풋 쉐입은 명확한 거죠. 아웃풋 쉐입은 뭐 위스 하이트 그다음에 클래스 딱 명확한 거죠. 그래서 디텍션보다는 뭐 조금 이해하기도 좀 쉬운 편이고 복잡도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우선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게 되면 이제 용어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하나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하나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인 거죠. 자, 왼쪽 그림이 있을 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 픽셀의 의미만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양 픽셀이다. 이거는 개 픽셀이다. 이건 사람 픽셀이다. 이건 잔디 픽셀이다. 반면에 제가 잘못 썼네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네, 저 오른쪽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양이 다른 색깔인 거죠. 다른 인스턴스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싱이랑 스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싱 물체랑 스톱 뭐 재질 같은 건데 이게 싱은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데 잔디 같은 게 하나 둘 셀 수가 없잖아요. 저 뒤에 잔디밭 같은 경우 하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는 어, 싱들만 처리를 하는 거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는 뭐 싱도 하고 스톱도 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턴 세그멘테이션,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보다 꼭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하는 게 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서 인스턴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의 요소를 둘 다 갖고 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디텍션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오브젝트만 찾을 수 있는 거고 오브젝트 이것들을 그다음에 이걸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저런 픽셀 마스크로 표현하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디텍션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하는데요. FCN 풀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도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이제 왼쪽 처럼 표시되는데 그거를 나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생각할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가운데 게 되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적어 놓은 방식과 곱해 놓은 방식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이걸 풀리 컨볼루션으로 해석을 하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 하면요. 이미지가 커지면 출력도 커지는 거죠. 근데 각 픽셀별로 클래스를 할당한 건데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코스한 클래스 맵인 거고 그게 좀 표현 바꿔서 하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풀리 커넥티드를 컨볼루션 레이어로 생각해서 전체를 풀리 컨볼루션으로 보고서 큰 이미지를 넣게 되면 위에가 작은 걸 넣었을 때 결과인 거고 큰 걸 넣었을 때 결과는 저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색깔이 있는 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고향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확대를 잘 해주면
확대를 잘 해주면 세그멘테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FCN의 기본 생각이 되겠습니다. 뭐 FCN은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이게 어떤 뒤에 연구에 엄청난 미친 효과가 큰 거지 뭐 FCN 자체가 이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뭐 아주 좋은 네트워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레이어 부분을 다 컨볼루션으로 봐서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봐가지고 처리를 하면 많은 걸 할 수 있다. 사실 디텍션에서도 앞에서 많이 했었죠. 그런 게 되겠고요. FCN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기본 컨셉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세그멘테이션을 꽤 잘하고 싶다. 세그멘테이션을 잘하고 싶으면 필요한 게 멀티 스케일인 정보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디텍터에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작은 것들을 잘 하려면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그멘테이션을 잘 하려면 이 픽셀을 보는데 이 픽셀 주변도 잘 봐야 되지만 멀리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굉장히 리셉티브 필드가 크게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리셉티브 필드를 무작정 크게 한다, 뭐 뎁스를 무작정 키운다. 그렇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트레인 시키기도 어렵고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의 핵심 질문은 어떻게 하면 멀티 스케일의 정보를, 멀티 스케일의 컨텍스트를 잘 포함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A 방법은 큰 이미지로도 피처맵 만들고 작은 이미지로도 피처맵 만들고 더 작은 거로 피처맵 만들어서 얘네들을 뭐 머지하자. 머지는 뭐 컨캣일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뭐 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저 왼쪽 부분처럼 피처맵에서 풀링까지 해서 줄여나가면 전 그 전에 말씀을 드릴게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큰 필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필터가 크면 리셉티브 필터가 커지니까요. 근데 큰 필터는 이제 계산량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학습시키기가 쉽지 않죠. 큰 필터를 쓰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펙티브 리셉티브 필드라고 해서 필터가 커진다고 뭐 뎁스가 커진다고 무조건 이론적인 리셉티브 필드는 커지지만 현실적인 리셉티브 필드가 뭐 그렇게 막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넓게 보는 데 있어서 뭐 좀 제약이 있죠.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방법 중에 A가 이미지 피라미드를 쓰는 거고, 두 번째가 인코더 디코더인데 이제 요 보시게 되면 요렇게 되는 게 전형적인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이런 거죠. 그거로 끝내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끝나면 그게 아니라 이것들 다시 여기를 인코더로 보는 거고 오른쪽을 디코더로 보는 건데 이거를 2배에서 아래쪽에 더하고 뭐 꼭 더할 수도 있고 컴깃일 수도 있고 2배에서 아래쪽에 더 2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모든 정보가 잘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 되겠죠. FP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거죠. 내가 이걸 갖고서 세그멘테이션 하겠다. 이거 갖고서 세그멘테이션 하겠다. 어느 게 이제 좋은 구조냐? 건 이제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뭐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 있겠죠. 또 다른 생각은 어트로스 컨볼루션을 쓰는 건데요. 어트로스가 뭐 좀 발음 정확히 모르겠지만 프랑스어고 뭐 구멍이 있는 뭐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넓게 볼 수 있는 컨볼루션 기법을 만들게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트로스 컨볼루션 기법을 써서 넓게 보도록 해서 여기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겠다. 여기서 어트로스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라고요. 이거를 여러
뭐 이게 뭐 어트로스 컨볼루션일 수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에버리지 풀링일 수도 있고 맥스 풀링일 수도 있는데 이제 풀링을 크게 해서 많이 줄인 다음에 그걸 갖고서 리사이즈해서 더 겹치자. 그런 식으로 넓게 보자. 이런 컨셉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SPP라고 하면요. 이제 C랑 D랑 둘 다 들어간 거죠. ASPP 같은 경우 많이 쓰는데요. 어트로스 컴보를 쓰고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ASPP로 하기도 하고요. 뭐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 방식 갖고서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제일 좋다는 사실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각각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제 느낌에는 딥랩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C 버전도 있고 D 버전도 있는데 뭐 D 버전, 그다음에 뭐 유넷 같은 경우는 B 이런 것들이 이제 쓸만한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피처 맵을 넣어가지고 컨버전 레이어에 넣어서 결과를 뽑을 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 멀티 스케일 정보를 잘 얘가 활용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결과를 큰 스케일에서 보고 작은 스케일,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 본 것들을 잘 믹스할 수 있을까? 그걸 잘 유도할 수 있을까가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B, C, D 이런 것들의 뭐 구림을 보시고 이런 구조는 어떻구나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짧게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인데요. 뭐 세그넷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뭐 그러면서 딱 보시는 느낌처럼 입력이 있으면 저렇게 계속 풀링 이런 걸 써가지고 줄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확대하는 건데요. 자, 얘를 확대하는 건데 원본 이미지 크기로 원본 이미지보다 뭐 좀 정해진 비율만큼 작을 수도 있습니다. 확대하는 건데요. 그냥 확대하면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고 디테일을 못 살릴 거잖아요. 그래서 확대할 때 아까 있던 정보들을 아까 저장했던 정보들을 이렇게 중간에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피치 피라미드 네트워크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걸 실현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주로 시작하면 아래쪽 왼쪽에서 맥스 풀링을 통해서 사이즈를 줄였던 거잖아요. 위스 하이트의 크기를 맥스 풀링을 통해서. 그 맥스 풀링을 지금 눈으로 보시면 노란색 0.8, 파란색 부분 1.2, 녹색 부분 0.9,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맥스 풀링을 역으로 해주는 건데 역으로 해주는 방법으로 아까 어디서 그 값을 읽어왔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언플링을 해야 되는데 이걸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 0.8은 여기서 읽어왔지. 그러니까 1.3은 여기다가 써야지. 이런 맥스 언플링이란 기법을 써서 어떤 디테일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도 뭐 깔끔하게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세그넷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인데요. 저는 사실 이걸 한 번도 쓴 적은 없는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맥스 언플링이라는 게 굉장히 계산량 친화적인 오퍼레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계적으로 빵빵빵 반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if문 같은 게 들어가고 좀 복잡한 오퍼레이션이라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만들기도 까다롭고, 만들기 까다로운 좀 결과가 좀 만들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도 않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는 거 말고 요거 구조를 써본 적은 없고요. 제가 오히려 선호한 구조는 요 유넷 구조인데요.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랑 거의 비슷합니다. 단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맥스, 그러니까 언플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내가 어디서 그걸 풀링했는지 인덱스를 가져와서 그걸 갖고서 하는 건데 얘는 그냥 뭐 컨볼루션, 그러니까 이제 두 배로 확대하는 거죠.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왼쪽에 있는 피처 맵들을 그냥 컨캐트 시키는 거죠. 이걸 유넷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이제 U자 형태로 된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만드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다 구글링 하시면 코드들은 다 있거든요.
그 코드 갖다 붙이고 오히려 힘든 것들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붙이는 부분이죠. 데이터 구하고 정제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 본 거를 텐서플로우 텐서보드로 본 건데요. 지금 이게 이제 주 타고 올라가는 거고 이쪽으로 이쪽이 이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피처 맵을 퍼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큰 거 멀리서 본 거 가까이서 본 거 정보를 다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윤의 구조고요. 디코더의 정보들 이렇게 들어오신 거 보일 수 있고요. 자, 디코더를 자세히 보시면 뭐 이게 컨캣 이런 게 있죠. 컨캣 이게 디컨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트랜스포즈드 컨브고 맥스 풀링하면 반으로 줄죠. 뭐 컨볼루션도 뭐 스트라이드 2가 되면 대략 반으로 주는데 이제 디컨브 같은 걸 쓰게 되면 이제 해상도 올라갈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쓰는 오퍼레이션이죠. 여기 보시면 디컨브를 지금 확대한 건데요. 디컨브를 확대한 건데 보시면 컨브 2D 트랜스포즈가 이제 적혀 있죠. 혹시 뭐 시간이 남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컨브 2D 트랜스포즈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어트로스 컨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를 쓰게 되면 해상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100을 컨브 2D 트랜스포즈라면 300 x 300을 만들 수도 있고 600 x 600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보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는 게 이제 어트로스트 컨브인데요. 컨볼루션, 이제 구멍이 있는 컨볼루션이라는 거죠. 이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거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넓은 입력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파라미터 숫자를 필터 큰 걸 쓰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게 수렴도 안 되고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는 그냥 그저렇게 적당히 쓰고 뭐 레이어도 더 특별히 안 늘리면서 입력을 넓게 볼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인코드 디코드 아키텍처, 유넷 아키텍처가 나온 거고 지금 말씀드릴 게 어트로스 컨브인 거죠. 어트로스 컨브는 중간이 0인 중간으로 0이 채워진 컨볼루션이란 뜻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위에가 필터인 거죠. 그러니까 필터는 3 곱하기 3입니다. 파라미터의 숫자는 3개인 거죠. 근데 저걸 그냥 그대로 얹어서 곱해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더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0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것들을 저 밑에 있는 저 수식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밑에다가 더해서 곱하는 게 아니라 영을 채워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뭐 A, B, C, D, E, F 이런 필터가 있다면 이런 필터가 있다면 3 곱하기 3 필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A0, B0, C 0, 0, 0, 0, 0 D0, E0, F 0, 0, 0, 0, 0 G0, H0, I0 이렇게 5 곱하기 5 필터를 만들어서 보고서 쓰겠다는 거죠. 중간에 0을 채운 거죠. 이렇게 쓰면 필터의 개수는 여전히 9개죠. 나머지는 0이니까. 그렇지만 5 곱하기 5 영역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트로스 컨브는 중간에 0을 많이 채워서 그냥 리셉티브 필드를 확 늘린 거죠. 리셉티브 필드를 늘리면 넓게 볼 수 있고 전체적인 글로벌 콘텍스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어트로스 컨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요. 요 움직이는 얘가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져 좀 진한 부분이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져 더해지는 부분이겠고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위에 부분을 필터라고 보면 안 되겠네요. 제가 좀 위에 부분은
결과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위에 부분 결과물이고 이제 필터는 아니 왜냐하면 지금 한 번에 하나까지만 색깔이 들어오니까요. 위에 거는 결과물인데 제로 패딩 같은 걸 안 해서 좀 작아져 보이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제로 패딩을 하게 되면 똑같은 크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트로스 컴브의 요점은 뭐냐 하면 위에 거는 결과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저기 이제 색칠된 거는 이제 필터 3 곱하기 3 필터랑 엘리먼트 와이즈로서 곱해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넓이를 볼 수 있다. 뭐 중간에 0을 뭐 10개씩 채우면 리셉티브 빌드를 10배씩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필터 개수 사이에 r 빼기 1개의 0을 넣어서 확대한 필더로 하는 컨볼루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풋과 5 곱하기 5 영역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트로스 컴브인 거죠. 어트로스 컴브를 넣게 되면 리셉티브 필드를 계산량이나 파라미터 상에서는 별 손실이 없으면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이제 되는데요. 자, 지금 기존 방식은 뭐냐 하면 이미지를 줄여서 맥스 플립 같은 걸 해서 거기에 작은 필터를 적용해서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확대하자는 컨셉이었던 거죠.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는 이런 컨셉이 강한 거죠. 맥스 플립 같은 거에서 줄여서 그것들을 역으로 해서 키워나가자라는 건데요. 이 어트로스 컴브는 그냥 인풋은 그대로 두고 요게 필터입니다. 요게 필터. 여기서도 필터입니다. 필터의 중간에 내용을 막 채워가지고 큰 필터를 만들어서 그냥 원본에다가 하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고 특히 세그멘테이션에서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어트로스 컴브고요. 왼쪽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트랜스포즈드 컴브인데요. 트랜스포즈 컴브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러니까 어트로스 컴브는 필터의 틈새에다 0을 채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트로스 컴브는 입력 사이에다 0을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 사이에다 0을 채우니까 출력물이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통 컨볼루션을 하면 크게 커지진 않는데 내가 100 곱하기 100을 입력을 받았는데 이걸 200 곱하기 200을 만들고 싶다. 그럼 트랜스포즈드 컴브 같은 게 옵션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리사이즈도 옵션이 될 수 있고요. 어트로스 컴브는 입력 사이즈 그런 것보다도 넓게 보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왼쪽은 트랜스포즈드 컴브, 오른쪽은 어트로스 컴브가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이제 말씀드릴 거는 SPP. 지금 앞에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의 가운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입력이 있으면 피처 맵을 좀 더 사이즈를 줄여나가지고 하다가 그거를 차근차근 키워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인 거고 세그넷, 유넷이 이런 구조였습니다. 어트로스 컴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넓은 영역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SPP인 거고 딥넷 같은 경우는 C와 D가 합쳐진 ASPP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넷은요. 자, 이런 그림인데요. 우선 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피처 맵을 만드는 거죠. 피처 맵을. 근데 그거를 해상도를 줄입니다. 에버리지 풀링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한다면 그냥 1 곱하기 1이 되겠죠. 그거에 이제 조절에 따라서 해상도 막 다르겠죠. 그리고 각각을 컨볼루션을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작은 애는 크게 키우고 중간에는 좀 더 키우고 해서 크기를 맞춰서 콘캣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이즈를 확 줄인 다음에 컨볼루션을 했으니까 사이즈를 줄였을 때는 거기서 굉장히 좁은 3 곱하기 3 컨볼루션이라 하다 굉장히 넓은 영역을 보는 거죠. 사이즈를 줄여서 하니까.
사이즈를 줄여서 컨볼루션을 해서 넓은 정역을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고는 걔를 다시 업샘플링해서 컨캐팅하는 그냥 층에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얻는 구조죠. 이렇게 피처 피라미드 풀링, 스페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모델 SPP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넓은 영역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본 사이즈랑 꼭 그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원본보다 좀 작아도 되니까 원본이 1000이라고 해도 세그멘테이션 1000이 필요는 없으니까 한 8분의 1 정도 리사이즈에서 하긴 하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에버리지 풀링을 하는데 풀링 크기가 10, 20, 60. 그러니까 60분의 1로 줄인다고 그러면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넓은 영역을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다시 리사이즈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정보를 다 추려가지고 만든 다음에 아까 처음에 8분의 1로 줄였던 걸 이제 그 사이즈로 복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과 출력의 해상도가 똑같네요. 여기서 이제 만든 거를 8배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키워줘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그 다음에 어트로스 콤보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요즘에 많이 쓰는 딥랩 V3 같은 경우는요, 어트로스 컴보와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을 두 개를 합친 구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필터링을 할 때 그냥 에버리지 풀링 하지 말고 그냥 어트로스 컴보 하자. 에버리지 풀링 하지 말고 어트로스 컴보 해가지고 어트로스 컴보 하게 되면 넓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갖고서 컴캣해서 하자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트로스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에서 레이트 6, 12, 18로 했고요. 1x1 콤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풀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컴캣해서 하면 넓은 영역, 그 다음에 좁은 영역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딥랩 V3 같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딥랩 V3에서 한 발 더 나간 건데요. 자, 이게 이제 ASPP에서 이제 앞에 나올 거에 이제 백본 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자, 여기서도 컴 하게 되고 원바이 원, 레이유, 20, 풀링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의 정보들 다 모아서 이걸 컴캣하는 거죠. 컴캣한 정보를 갖고서 코드에 넣어서 맵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리셉티브를 가진 범위에 대해서 각각 다른 종류의 다른 범위를 보는 필터링을 적용해서 그 결과를 컴캣해서 피처 맵을 만들고 그 피처 맵으로부터 프리딕션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이제 백본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앞에서는 레지네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익셉션 발음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엑셉션 네트워크인데요. 보시면 네트워크 구조를 보시면 이게 눈으로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강 보시면 이 부분이 엄청 반복이 되는구나. 이제 이 부분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고 엄청 반복이 되는 거고요.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스키 커넥션이 있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뭘 보면 되냐면요, 여기서 사실만 보셔도 되긴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갈리죠. 갈렸다 합쳐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엄청 긴 부분들은 백본 엑셉션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부분인 거고, 저 뒤에 있는 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 거죠. 여러 레이트에 대해서 해가지고 컴캣시키는 부분이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엑셉션에 대한 구조인데 이게 많이 반복된다, 16번 반복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ASPP 부분이 보시면 요 부분이 어트로스콤부, 에트로스콤부, 어트로스콤부 부분이고 뭐 각각 해가지고 컨캣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막 그려본 건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갈려서 여러 걸려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피처맵을 만들어서 써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다 괜찮고 어트로스 컴포도 좋고 다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0이 많아요. 0을 곱하면 0이 될 거 뻔한데 0이 많은 것들을 진짜 그대로 곱하면 좀 바보짓인 거죠. 그래서 어트로스 컴브의 임플멘테이션은 보통 그냥 0을 채워서 하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 투 배치, 배치 투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그 텐서들을 재배치 시켜 가지고 3x3 콤보로도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이 텐서들을 재배치 시켜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요 코드 부분이 어트로스 콤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웃풋 텐서가 4, 35, 35, 728이죠. 아웃풋 텐서 크기가. 이번 텐서는 65, 65, 728. 그러니까 보면 배치가 1인 거죠. 그러니까 스페셜한 65, 65 이거를 재배치 시켜가지고 배치가 4짜리인 거로 만들고 3 곱하기 3 콤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현을 우회해서 구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트로스 콤보를 구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페이스 투 엔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다 어트로스 콤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 덱에서의 요점은 이 그림인 거죠. 이 그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넓은 영역을 보려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은 이런 식으로 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세그넷, 유넷, C는 어트로스 콤보, D는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C와 D가 합쳐진 거는 딥랩 이렇게 생각하시면